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행복사랑 월트 디즈니 꿈과 행복의 마술사 인문학 맛보기 월트 디즈니 1901년부터 1966년 미국의 세계적인 만화영화 제작자 꿈과 행복의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세계적인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만든 만화영화 제작자예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와 장난을 매우 좋아했지요.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한 적도 있고 회사가 부도난 적도 있지만 디즈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의 만화영화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지요. 그가 만든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등의 캐릭터는 지금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만화가를 꿈꾸는 소년. 이 녀석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디즈니는 큰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심부름을 가던 길에 잠깐 헛간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얼른 심부름 다 갔다 올게요. 디즈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엄마와 로이 형도 크게 웃고 말았지요. 하하하 월트 네 얼굴 좀 봐. 온통 페인트로 엉망이야. 대체 뭘 하느라 그렇게 정신이 빠진 거야? 정신, 정할 정, 귀신, 신, 육신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아버지는 월트가 그린 그림을 보았어요. 그리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 5살짜리가 그린 그림치고는 정말 훌륭한데? 월트가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소질, 본디소, 바탕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 디즈니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디즈니 가족은 모두 힘을 합쳐 농장을 꾸려나가며 생활했어요. 농장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디즈니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는 어릿광대처럼 행동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든 코미디든 뭐든지 하려고 애를 썼지요. 학교, 배울학, 학교교,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 한 가지, 디즈니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사다 준 물감과 그림 도구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요. 물감이 없을 때는 땅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로 바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도 꽤 잘 그려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디즈니에게 그림을 좀 그려줄래 하고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부탁, 줄부, 부탁할 탁,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하지만 시골에서도 집안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즈니 가족은 다시 캔자스라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아버지는 캔자스에서 신문 보급소를 차렸는데 신문 배달은 디즈니 형제들의 몫이었어요. 신문, 세신, 들을문,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서 알리는 정기 간행물. 형제, 형형, 아우제, 형과 아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 9살인 디즈니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신문 배달을 해야 했어요.
배달을 하고 남은 신문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신문이요, 신문, 새로운 소식이 가득한 신문이요. 녀석, 아주 활기가 넘쳐서 좋구나. 디즈니가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치면 사람들도 기분 좋게 신문을 사갔어요. 아침에 신문을 돌리고 나면 피곤해서 학교를 지각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어요. 게다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식당으로 달려가 일을 하기도 했지요. 몸은 힘들었지만 디즈니는 늘 즐겁게 일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혼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만화를 그려볼까? 디즈니는 신문에 실린 만화를 흉내내어 그렸어요. 만화를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시간, 때시, 사이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칠판에 우스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교실 귀퉁이에 동물을 그려 책장을 빨리 넘기면서 마치 움직이는 듯한 재미있는 그림도 그렸어요. 동물, 움직일 동, 물건물,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들짐승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렇게 그림에 빠져 살던 디즈니가 6살이 되었을 때 디즈니 가족은 다시 시카고로 이사를 갔어요. 디즈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저 학교 신문에 만화를 그리는 것만 재미있었지요. 만화를 그릴 때면 정말 행복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내 만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국 디즈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꿈과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만화가가 될까? 아니면 사업가가 될까? 사업가, 일사, 업업, 집가.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사람. 뭐가 됐든 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디즈니는 시카고 예술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서 친구와 짧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한편 생활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찾아야 했어요. 생활, 날생, 살활,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던 디즈니는 우체국에 취직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 보인다고 거절당했어요. 말도 안 돼. 어려 보인다고 일자리를 줄 수 없다니. 좋아. 그럼 어려 보이지 않으면 되잖아. 디즈니는 집으로 가서 양복을 입고 중절 모자를 쓰고 수염까지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우체국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디즈니는 우체국에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디즈니가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형 허버트와 로이는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군사군, 무리대,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전쟁에 가담하자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군대에 지원했어요. 디즈니도 해군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도 형들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어. 그런데 18살이 되어야 군대에 갈 수 있다니 너무 아쉽다. 그런데 디즈니가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적십자에서 새로 만든 구급부대는 나이가 조금 어려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디즈니는 당장 훈련소에 들어가 부상병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곧 프랑스로 파견되었어요. 파견, 갈레파, 보낼 견,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디즈니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디즈니는 부상병을 치료하는 일 대신 장교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만화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치료, 다스릴 치, 병 고칠 료,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부대 안에 디즈니의 그림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병사들이 자기들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찾아왔어요. 하루는 동료 병사가 디즈니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안, 끌제, 책상 안, 안건이나 의견을 내놓음. 이봐, 그 솜씨로 돈을 좀 벌자. 독일군 철모에 그림을 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에게 파는 거야.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디즈니는 동료와 함께 멀쩡한 독일군 철모를 일부러 닳게 하고 총으로 구멍까지 내 진짜 전쟁터에서 가져온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우와, 전쟁 기념품으로 고국에 가져가면 정말 좋겠는걸. 독일군 철모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그래서 디즈니와 동료 병사는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디즈니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월트, 이제 내 일을 좀 도왔으면 좋겠구나. 그때 아버지는 젤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즈니는 젤리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온통 만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아버지는 디즈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디즈니의 결심에 지고 말았어요. 결심, 결단할 결, 마음심, 할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디즈니는 캔자스에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관련 일자리도 찾아보았어요. 마침 디즈니 눈에 한 구인 광고가 들어왔어요. 구인, 구할 구, 사람인, 일할 사람을 구함.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디즈니는 그 스튜디오에 찾아가 운 좋게 취직이 되었어요. 비록 연습생이었지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된 디즈니는 무척 기뻤어요. 누구보다 먼저 회사에 출근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장이 디즈니를 불렀어요. 디즈니 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림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회사, 모일회, 모일사,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 디즈니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 그림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당신 그림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당신은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제야 직원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웃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알고 보니 자신의 그림을 비웃은 거였어요. 항상 그림에 자신 있던 디즈니는 몹시 실망했어요. 실망, 이를 실, 바랄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함. 그때 어부라는 동료가 다가왔어요. 월트, 너무 실망하지 마. 난 너의 뛰어난 재능을 믿어. 어부는 그림 실력이 대단한 동료였어요. 디즈니와 서로 마음도 잘 맞아 금세 친해진 사이였지요. 어부의 격려에 디즈니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디즈니와 어부는 아예 둘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 무렵 움직이는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만화 영화, 흩어질만 그림화, 빛을 영 그림화, 만화를 연속으로 촬영해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영화. 디즈니와 어부도 만화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리고 촬영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요. 노력, 힘쓸로, 힘력,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씀. 이야기를 만들려면 대체 몇 장을 그려야 하는 거야? 대략 1초에 16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1분짜리 만화 영화는 960장을 그려야 해. 엄청나군. 그래도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완성된 만화 영화를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났지요. 디즈니와 어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먼 극장 지배인이 디즈니를 찾아왔어요. 만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해보겠소? 마침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게 지내던 디즈니에게 극장 지배인의 제안은 마치 단비와 같았어요. 디즈니는 어부와 함께 구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작품이 꼬마 선생이에요. 드디어 만화가 상영되는 날, 디즈니와 어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람석에 앉아 영화를 지켜보았어요. 상영, 윗상, 빛을 영, 극장에서 영화를 공개하는 일.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마음에 들어 할까? 글쎄, 제발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두 사람의 걱정과 달리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 맺을 결, 실과 과,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겨우 1분짜리였지만 꼬마 생선을 본 사람들은 움직이는 만화를 재미있고 신기해했어요. 소문이 나자 디즈니에게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영화사도 많아지고 만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디즈니는 이어서 장화 신은 고양이, 빨간 모자 같은 옛 이야기를 다시 만화 영화로 만들었어요. 어휴, 바쁘다 바빠. 그런데 돈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나? 입금, 들립, 쇠금, 돈이 들어옴. 영화를 만들면 영화 필름을 여러 영화관에 배급하는 배급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가지고 간 배급 회사에서 돈을 바로바로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일은 아주 바빴지만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필름이나 그림 재료를 샀던 상점에서는 외상값을 독촉해 왔어요. 상점, 장사상, 가게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물건을 파는 곳. 빚에 쪼들리게 된 디즈니와 어부는 결국 회사 문을 닫고 말았어요. 직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나고 디즈니와 어부도 헤어졌어요. 디즈니는 가지고 있던 카메라까지 모두 팔았지만 밥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없었어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걷던 디즈니는 누군가 버린 빵을 주웠어요. 곰팡이가 핀 빵이었지만 디즈니에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빵을 먹는데 어디선가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찍찍. 생쥐는 디즈니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어요. 너도 배가 고픈 모양, 너도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긴 이 사무실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 사무실, 일사, 힘쓸무, 집실, 사물을 보는 방. 디즈니는 생쥐가 가여워서 들고 있던 빵을 조금 떼어 주었어요. 그러자 잠시 눈치를 살피던 생쥐는 빵을 냉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디즈니는 얼른 펜을 들었어요. 아, 아주 귀여운 걸 스케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디즈니는 쥐의 모습과 표정을 자세하게 관찰하며 그림을 여러 장 그렸어요. 표정, 겉표, 뜻정,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회사도 부도나고 돈도 하나도 없었지만 디즈니는 할리우드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부도, 안일도, 건널도, 안일부, 건널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에야 할리우드로 가서 무슨 일이든 찾아보자. 1923년 미국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에 도착한 디즈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고 봐. 난 꼭 해낼 거야. 훌륭한 만화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하지만 할리우드 역시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는 취직도 못하고 이리저리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전보가 날아왔어요. 전보, 번개전, 알릴보,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디즈니가 캔자스에 있을 때 뉴욕의 한 영화사에 샘플로 보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12편이나 되는 시리즈를 모두 사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화 영화를 제작할 돈이 문제였어요. 일이 생긴 건 좋은데 제작할 돈이 없으니 큰일이네. 디즈니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때 로이 형이 디즈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용기, 날렐용, 기운기, 겁내지 않는 씩씩하고 굳센 기계. 월트, 이 기회에 나랑 같이 회사를 차려서 영화를 만들자.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디즈니는 형과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로이 형이 투자를 받아와 사무실도 얻고 카메라도 사들였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실제 소녀를 찍은 사진에 동물 그림을 합성한 작품이에요. 디즈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출연할 여자아이를 섭외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도 그렸어요. 출연, 날출, 편연, 연기나 공연 등을 하기 위해 무대에 나감.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자 디즈니는 어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어부는 바로 달려와 디즈니를 도와주었어요. 잔뜩 기대를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잠깐 인기를 끄는가 싶더니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반응이 시들해졌어요. 디즈니는 재빨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건 바로 토끼였어요. 귀여운 토끼 캐릭터에 오스왈드라는 이름을 짓고 행복한 토끼 오스왈드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오스왈드는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또다시 일이 많아져서 디즈니는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회사 이름도 월트 디즈니로 바꾸었지요. 그런데 오스왈드 시리즈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다 보니 디즈니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빨리 좀 해봐요. 이봐, 자네는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만화를 그리는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직원, 직분직, 인원원,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자 그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 둘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비로소시 지을 착,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 사실 디즈니 회사에서 일하던 만화가들이 회사를 그만둔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행복한 토끼 오스왈드를 사들인 배급사 사장이 디즈니 회사에 있던 만화가들을 꿰어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디즈니에게 돈을 주고 만화 영화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욕이날 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결국 디즈니는 직원들은 물론 오스왈드 캐릭터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디즈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믿었던 직원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너무 분했어요. 배신, 등배, 믿을 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그래도 난 주저앉지 않아. 오스왈드보다 더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 거야.
디즈니는 어금니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꿈과 행복을 만드는 마술사. 그래, 생쥐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만들어 보자. 어느 날, 디즈니는 곰팡이가 핀 빵을 나누어 먹었던 생쥐가 떠올랐어요. 디즈니가 생쥐 캐릭터가 어떠냐고 묻자 로이 형과 어부는 반대했어요. 반대, 돌이킬 반, 대할 대. 어떤 행동이나 견해에 따르지 않고 맞섬. 왜 하필 쥐야? 사람들이 쥐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다른 동물을 찾아보자. 아니야. 생쥐에 옷도 입히고 구두도 신기면 재미있어 할 거야. 아, 장갑이랑 모자도 씌우면 멋있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미키마우스예요.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주인공으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마침 영화계에는 화면과 함께 소리도 들리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는 무성 영화는 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전부 유성 영화로 바뀔 테니까. 물론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지. 무성, 없을무, 소리성, 소리를 내지 않음. 디즈니도 유성 만화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미키마우스가 주인공인 증기선 윌리호예요. 디즈니는 자신의 목소리로 미키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효과음뿐만 아니라 음악도 넣었지요. 만화 영화에 음악을 넣는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악단이 있어야 해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사람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30명이나 되는 악단이 음악을 녹음하다 보니 정말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디즈니는 제작비에 신경 쓰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증기선 윌리오를 완성했어요. 1928년 뉴욕시의 한 극장에서 증기선 윌리호의 시사회가 열렸어요. 시사회, 시험시, 백길사, 모일회.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상영하는 것. 시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휘파람을 부는 미키에 푹 빠졌어요. 생쥐가 휘파람을 불다니 대단하다. 소리가 나니까 더 실감 나는 것 같아. 실감, 열매실, 느낄감,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 사람들은 미키마우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최초로 소리나는 만화 영화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미키마우스를 보러 온 사람들로 극장은 날마다 북적거렸어요. 영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자 디즈니는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쉬지 않고 일만 해서 늘 피곤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봐요.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병원, 병병, 집원,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하는 곳.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라는 거야.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오늘은 꼭 가봐요. 디즈니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어요. 성화, 이룰성, 불화, 몹시 귀찮게 구는 일. 진찰을 마친 의사가 말했어요. 더 무리를 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좀 하세요. 의사의 충고에 따라 디즈니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한동안 푹 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왔지요. 이제 몸도 회복되었으니 다시 일을 시작하자. 디즈니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만화 영화에 매달렸어요. 영화계에는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흑백 영화가 컬러 영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흑백, 검을흑, 흰백,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드디어 만화 영화의 무지개를 그릴 수 있겠어. 디즈니는 컬러 화면을 보고 즐거워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컬러 영화 역시 유성 영화를 만들 때처럼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 무렵 디즈니는 숲의 아침이라는 흑백 만화 영화를 거의 완성해 두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컬러 영화로 다시 만들자고 했어요. 그건 안 돼.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로이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디즈니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일단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디즈니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방해할 해할 해.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침. 1932년 드디어 컬러로 만든 숲의 아침을 개봉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최초의 컬러 만화 영화인 숲의 아침으로 디즈니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어요. 디즈니는 더욱 바빠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버는 대로 모두 만화 영화 제작에 투자했어요. 스튜디오도 넓히고 직원도 더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만화가들이 만화를 더욱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 스튜디오 안에 미술학교를 세우는 거야. 디즈니는 미술학교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작은 동물원도 만들었어요. 만화가들이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해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한 사진도 열심히 찍어두었어요. 사진, 백길사, 참진, 물체의 형상을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것. 만화 영화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료, 재물자, 헤아릴 료,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이렇게 디즈니는 만화 영화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디즈니의 머리에는 늘 만화 영화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디즈니는 라디오에서 짐승 울음소리를 잘 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는군.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감탄하던 디즈니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감탄, 느낄 감, 탄식할 탄,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 탐복함. 그래, 저 사람을 우리 스튜디오로 데려오자. 우리 만화 영화의 목소리를 더빙하면 재미있겠는걸. 그는 라디오에 출연하는 넷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넷이, 당신의 동물 흉내 소리는 우리 만화 영화에 꼭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넷이는 디즈니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디즈니의 새 영화인 영리한 암탉에는 암탉 한 마리가 나와요. 암탉이 밭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면 오리 한 마리가 나타나 방해하는 장면이 있지요. 장면, 마당장, 난면, 영화나 연극, 문학 작품 따위의 한 광경. 4시간에는 독특한 오리 소리가 이 장면과 아주 잘 들어맞았어요. 그 오리의 이름이 바로 도널드 덕이랍니다. 디즈니가 만든 만화 영화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인기, 사람인, 기운기,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 캐릭터는 물론이고 영화에 나오는 노래도 미국 곳곳의 유행처럼 퍼졌지요. 유행, 흐를 유, 단일행,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 널리 퍼짐.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디즈니를 찾아왔어요. 디즈니 선생, 당신이 그린 미키마우스의 생쥐 그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값을 치르고요. 제 그림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의 공책이나 학용품에 미키마우스 그림을 넣었으면 해요.
디즈니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이 공책 표지는 물론 장난감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디즈니의 캐릭터 상품도 디즈니의 만화 영화처럼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1935년, 국제연맹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귀하는 미키마우스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공로가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 국제연맹에서는 디즈니 부부를 파리로 초청해 그 공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공로, 공공, 일할로 어떤 일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국제연맹에서 디즈니에게 휘장을 준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어요. 휘장, 아름다울 휘, 글장, 신분이나 직무, 명예 따위를 나타내는 띠, 리본, 배지. 디즈니는 기쁜 마음으로 파리로 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려고 만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키마우스는 국제연맹의 국제 친선 마스코트로도 선정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월트 디즈니란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디즈니의 꿈은 늘 하나였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편 영화만 만들었지만 이제 장편 만화 영화를 만들어야겠어. 단편, 짧을 단, 책편, 길이가 짧은 형태의 이야기. 그 말에 로이 형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장편 만화 영화라니. 만화 영화를 1시간 넘게 보여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과연 보러 올까? 자신이 없는지 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걱정 마, 형. 잘 될 거야. 디즈니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무모한 짓이라고. 글쎄, 형. 걱정 말라니까. 무슨 일이든 처음이 힘든 법이야. 하지만 힘들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 발전, 필발, 펼전, 더 낮거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디즈니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디즈니는 장편 만화 영화인 백설공주를 완성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어요. 직원들과 다른 유명한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또 백설공주가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무용수를 고용해 백설공주의 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하기도 했어요. 고용, 품 팔고 쓸 용,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림. 그렇게 3년 동안 디즈니와 직원들은 열성을 다해 백설공주를 만화 영화로 만들었어요. 열성, 더울 열, 정성성, 뜨거운 정성. 그리고 1937년 드디어 디즈니의 첫 장편 만화 영화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완성되었어요. 영화가 개봉되자 첫날부터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우와, 대단하다. 월트 디즈니는 만화 영화의 마술사야. 백설공주를 본 사람마다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백설공주의 인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해 디즈니는 백설공주로 아카데미 특별상까지 휩쓸었어요. 디즈니는 늘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어요. 백설공주에 이어 신데렐라 같은 만화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는 극영화 보물섬을 비롯해 물개의 생활을 소개한 기록 영화, 물개의 섬 등 다양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다양, 마늘 다, 모양 양.
여러 가지 모양이나 양식. 디즈니의 영화는 인기가 좋아서 만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디즈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려고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상상한 것들을 만화 영화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만일 만화 영화 속의 장면을 실제로 만나면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해 할까? 상상, 생각상, 모양상,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봄. 디즈니는 문득 두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옛날엔 아이들과 공원도 자주 보고 집에서 장난감 기차도 만들고 놀았지.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아, 그래. 공원을 만들자. 만화 영화 속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 보는 거야. 디즈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만화 영화 속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놀이공원을 만들어 봅시다. 꿈과 환상을 펼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갈 것입니다. 환상, 헛보일 환, 생각상,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생각이나 공상.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그에게 도움과 격려를 주던 로이 형도 그의 뜻에 반대했어요. 반대, 돌이킬 반, 대할 대. 어떤 행동이나 뜻에 따르지 않고 맞섬. 무슨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야? 만화 영화와 놀이공원이 무슨 관련이 있어? 공원을 만들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디즈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형, 나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멋진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 그곳에서 아이들이 가족과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느낀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결국 디즈니는 할리우드에서 40km 떨어진 애너하임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엄청난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공사, 장인공, 일사,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1955년 7월 17일, 드디어 지금까지의 놀이공원과는 다른 새로운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어요. 바로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는 동화의 나라, 서부의 나라, 모험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 7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미래, 안일미, 올레, 아직 오지 않은 앞날. 그리고 강 위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물을 뿜는 코끼리와 불꽃을 터뜨리는 궁전, 음악을 연주하는 동물 등 마치 만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어요. 또한 직원들은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 옷을 입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지요.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로 몰려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디즈니랜드의 일이 바빴지만 디즈니는 만화 영화 만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텔레비전이 새로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등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어요. 등장, 오를 등, 마당장,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 인물 등이 세상에 처음 나옴. 텔레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을 잘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디즈니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을 겁낼 필요는 없어. 우리는 텔레비전에 맞는 만화 영화를 만들면 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 영화를 보겠지. 디즈니의 생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그의 만화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방영, 노을방, 빛을 영,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는 일.
디즈니는 직접 텔레비전에 출연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친근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출연하여 아이들도 디즈니를 참 좋아했어요. 디즈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생 동안 55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도 만들었어요. 평생 어린이를 위한 만화 영화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어요. 희망, 바랄희, 바랄망,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그러던 어느 날 디즈니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 병원을 찾아갔어요. 디즈니를 진찰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에 이상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해요. 수술, 손수, 제주술, 의료기계를 써서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일. 의사의 말에 디즈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대로 병원 신사를 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디즈니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디즈니의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그 역시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월트, 이제 좀 쉬어라. 로이 형이 말했지만 디즈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나한테는 아직 꿈이 있어. 내가 새로 구상한 미래의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당시 디즈니는 에프콧이란 새로운 테마 공원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공원을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966년 12월 15일, 디즈니는 6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후 에프콧은 1982년에 완공되어 문을 열었지요. 디즈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 인간세, 윗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꿈과 희망,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어 준 세계 최고의 만화 영화 마술사로 말이지요.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누울와 섭신, 맞볼상, 쓸개담, 와신상담.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와신상담. 와신상담이란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입니다. 와신상담은 중국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복수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예요. 오나라의 왕 함려는 월나라 왕인 구천과 싸워서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부차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네가 꼭 이 아비의 원수를 좀 갚아다오. 부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주기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구천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이 사실을 안 구천이 먼저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먼저 공격한 구천이 대패하여 부차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구천이 복수심에 불타 항상 곁에 매우 쓴 쓸개를 두고 핥아먹으며 칼날을 갈았어요. 그 후 20년이 지난 후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는다는 뜻의 와신상담은
오늘날에는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눈앞의 고생이나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좀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쓸고, 달진, 달감, 올래,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힘든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고진감래. 고진감래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조선의 3대 명필 가운데 한 사람인 한석봉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글을 배우고 싶어도 서당에 다니지 못했지요. 그래서 한석봉은 혼자서 글을 깨우쳐야 했어요. 그나마 먹과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돌 위에 물 묻은 손가락으로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글을 깨우친 결과 세상이 알아주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지요. 만약 한석봉이 중간에 글을 배우고 쓰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큰 인물이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든 피아노를 배울 때든 운동을 할 때든 늘 즐거울 수는 없어요. 지겨울 때도 있고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취감도 크고 그만큼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